뺑소니를 비롯한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 씨가 모든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며 죄와 상처는 자신이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음주 뺑소니 의혹이 불거진 이후 첫 입장 발표인데요. 각종 논란에도 수천 명의 팬들이 어제 콘서트장을 찾았고 오늘도 공연을 이어갑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가수 김호중 씨 뺑소니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콘서트를 단행을 했습니다. 네. 어제 콘서트장에서는 모든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며 또 모든 죄와 상처는 자신이 받겠다고 말했는데요. 이 발언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은 지금 이제 진실 공방이 오고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미 밝혀진 진실도 있습니다. 사실도 네. 있는데 거기에 뭐 음주 관련된 문제라든지 뭐 운전자 바꿔치기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명백히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있어서 이제 본인이 주장하는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죄와 상처라는 표현도 사실은 좀 의미심장한데요. 사실은 어떤 면이든 이 사건 안에 죄도 있고 상처도 있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김호중 씨가 어느 선까지의 죄를 갖고 있는지 이미 밝혀진 명백한 죄는 있잖아요. 그건 뭐냐 하면 이 뺑소니는 이미 죄라고 볼 수 있거든요. 범법행위라고 볼 수 있거든요. 사고를 냈으면 사실은 사고 뒤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고 뒤처리를 하지 않고 예, 그냥 갔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속속 지금 계속 증거들이 많이 나오면서 뭔가 거짓 해명한 부분들이 계속 정황 증거들과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보도를 통해서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건 CCTV 화면이라든지 이런 자료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죄가 어디까지 범위가 될지는 조금 이제 좀 판정을 해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이에 따른 어떤 상처, 본인이 상처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여기서는 팬들한테 얘기한 부분이 더 강한 거라고 보는데 팬들도 이 입장에서는 상처를 분명히 입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것들을 다 자신이 받겠다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팬들이 상처를 받지 않았을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히려 팬들은 좀 경찰 조사를 기다려봐야 한다며 말을 아끼는 모습도 보였고 좀 대중의 시선은 따가운 반면 팬들의 입장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뭐 팬덤 입장에서는 양가 감정이 막 교차를 할 거예요. 한편에는 내 소중한 스타인데 그렇죠. 계속 나는 믿는다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을 거고 다른 측면에서는 너무 이제 이런 정황 증거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안타깝다, 실망했다 하는 측면들이 이제 겹쳐질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서 이제 이런 뉴스들이 나올 때마다 계속 느껴지는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팬층은 특이하다. 다른 팬층하고 다르다. 팬덤하고 다르다. 특히 뭐 트로트 팬덤이라던가 또 김호중 씨를 관련해서 뭔가 그 연령대가 좀 있는 팬덤들은 이런 사안에 대해서도 별 그렇게 무리 없이 나는 계속 지지한다라는 어떤 이런 문화가 있다라고 조금 확증해서 이렇게 좀 얘기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그런 면이 조금은 좀 콘크리트 팬덤이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그 세대나 그분들이 이런 이성적 판단을 안 하신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분들이 있을 거라는 거고 그분들은 아마 나서서 얘기하기보다는 좀 침묵하고 계실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만 나오는 이야기들이 뭐 지지한다는 목소리가 더 많이 들려오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면이 있을 것 같고 콘서트장에 그래도 계속 오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팬 아니면 콘서트장까지 이제 오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목소리 분명히 그럴 것 같고 그 나오시지 않는 분들 중에는 대부분 지금 온라인 통해서 그런 의견들을 많이 내시는 것 같은데 이거 좀 취소하고 싶다. 이거 그만 나는 가고 싶지 않다.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사실 이게 취소하면 또 수수료 내야 되고 수수료가 빠지거든요. 그러면 그런데 이제 부담도 되니까 차라리 김호중 씨가 이 부분을 취소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식의 의견들이 지금 SNS 통해서는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 다시 한번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사건 어떻게 일어난 사건인가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단순한 사건일 수 있는데 계속 의견들이 나와서 소속사 대표가 계속 뭔가 여기에 대해서 이 사실은 이런 거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게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실 자체가 굉장히 막 헷갈리게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명백한 건 뭐냐면 9일 밤에 사고가 났고 그리고 사고 처리를 하지 않고
뺑소니를 쳤다. 근데 네. 뺑소니를 친 이후에 3시간 후에 자기가 사고를 쳤다고 이제 매니저가 대신 등장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매니저가 아니라 김호중 씨가 직접 운전을 한 부분이 있다라고 이렇게 밝혀지면서 네. 얘기들이 이제 거기부터 이제 지속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김호중 씨가 과연 술을 마셨는가? 네. 그래서 음주운전이냐 아니냐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매니저가 그냥 참석한 게 아니거든요. 자진 출동한 게 아니거든요. 여기 옷을 바꿔 입고 갔기 때문에 네. 이게 누구의 지시를 받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사람들이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표가 나서서 그런 얘기를 했죠. 나중에 이제 계속 말이 바뀌면서 나온 건데 이 사태가 김호중 씨라는 게 밝혀지면 너무 큰 파장이 클 것 같아서 자기가 나서서 과잉보호한 지점이 있다. 그러니까 네. 본인 책임이다라고 자꾸 이렇게 끌어안는 지점들이 그럼 생긴 이런 거죠. 전반적인 과정들이 좀 소속사나 매니저가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나온 정황들만 쭉 보면 저는 그게 이제 팩트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죠. 제가 예. 이제 법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예. 근데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생각돼요. 누구나 그렇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예. 거기서 뭐 대표가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이거 공황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상황에서 그냥 가버린 것이다. 술은 절대 마시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나온 CCTV 장면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공황 장애가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면들이 상당히 있었고 술을 마시지 않았다라고 얘기한 지점도 사실은 이게 유흥주점에 들려서 그 다음에 집으로 갔다가 집에서 네. 다시 차를 몰고 나와서 사고가 난 거잖아요. 네. 근데 유흥주점에서 집에 갈 때 대리기사를 불렀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예, 예. 이 부분도 합리적으로 우리가 보면 술을 마셨으니 대리기사를 불렀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와중에서도 김호중 씨 음주 정황이 좀 속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네. 이 국과수는 소변 감정 결과에서 이 술을 마셨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는데 네. 이렇게 되면 소속사의 주장과는 좀 상반된 발언이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어떻게 하면 팩트를 찾아낼까라는 것들에 이제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것 같고 이게 사실은 이제 수사로 들어가면 경찰 네. 입장에서는 이제 이미 정황상으로는 분명히 음주를 했겠구나라는 생각을 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네, 여기에 대한 팩트를 찾기 위해서 국과수 얘기까지 나온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국과수까지 가지는 않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사례였을 때는. 네. 근데 국과수에서 뭐 음주 대사체 이게 무슨 말인지는 사실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음주 판단을 할 만큼의 어떤 기준 이상의 검출이 됐다라고 얘기를 한 거라면 이게 공식 기관에서 나온 거라면 이거 분명 음주 정황이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법적으로 가면 또 다른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이라는 건 명확한 증거를 정확하게 제시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또 다른 판단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네. 근데 이 와중에 김호중 씨는 좀 정해진 공연을 예정대로 치른다는 입장이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오늘 일단 하루 더 열리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이틀간의 또 오케스트라 공연도 예정돼 있습니다. 맞아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 본인은 떳떳하다고 밝히는 것 같은데 이 모습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사실은 이게 취소하고 싶어도 예. 이 소속사 입장이나 김호중 씨 입장에서는 이 취소하는 거에 의한 후폭풍, 후유증이 엄청 크다고 느껴지거든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이미 다 공연 지금 가격이 보니까 한 아주 평균 잡아서 20만 원 정도의 가격으로다가 지금 판매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전체 판매된 이 콘서트 티켓들에 대한 이 위약금 관련된 것들이 상당히 클 거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강행할 수밖에 없다. 이미 이제 티켓이 팔린 부분들은 강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이번 주말에 지금 열릴 예정으로 돼 있는 그 오케스트라가 동원된 공연은 사실은 이제 이게 KBS 측에서 같이 한 부분이 있는데 KBS 쪽에서는 자기네 그걸 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좀 이 방송사 입장에서도 부담을 느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향후에 SBS 쪽에서도 사실은 서울 공연을 같이 단독 공연을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네. SBS 쪽에서도 지금 기존에 팔린 어떤 콘서트 티켓 이런 부분은 콘서트는 어쩔 수 없지만 예. 향후에 계속 서울 공연을 하는 거는 부담스럽다 이런 발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방송사들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 사안을 그냥 쉽게 보고 있지는 않다. 콘서트 강행이라는 게 대중 여론에 있어서는 굉장히 지금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방송사가 같이 뒤에서 밀어서 했다라는 의미로 간다면 방송사한테도 굉장히 타격이 있다는 거죠. 근데 SBS 쪽은 아마 이 지금 김어중 씨 소속사하고 좀 관련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주로 관련 연관이 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사업한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뒤늦게 좀 발표가 나왔는데 KBS 쪽에서 먼저 이런 발언을 나오니까 SBS에서도 이거 뭔가 우리는 발표 안 하면 좀 그렇겠다. 그래서 같이 발표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이 여러 논란 속에서도 지금 현재 일단은 공연장에 수천 명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취재진을 좀 제지하는 그런 팬들도 있다고 하는데 일부 팬들은 또 기부금까지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또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사실은 이게 조금 이 팬들 입장에서 생각을 좀 잘못하시는 부분이 있는 거라고 좀 생각하는데요. 예. 왜 그러냐면 그 스타의 이미지는 스타가 만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팬들도 요즘은 같이 만들거든요. 네. 그래서 왜 그렇게 하잖아요. 팬들이 스타를 위해서 뭐 기부금 같은 걸 네, 모아서 맞습니다. 뭔가 좀 다른 데 기부를 하면 그게 좋은 이미지로 스타한테 네, 가잖아요. 같이 시너지를 내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팬들이 여기서 여론과 다른 아니면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했을 때 그 이미지는 어디로 가겠어요? 부정적인 이미지도 사실은 스타한테 같이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팬들 입장에서도 이걸 좀 냉철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진정으로 김어중 씨를 위한다면 냉정한 판단을 통해서 뭔가 행동을 하거나 하는 것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어중 씨 사건에 대해서는 이쯤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하이브 사태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민희진 어도 대표가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신문 기일이 이틀 전에 열렸잖아요. 네. 이 뉴진스 멤버 5명이 전원 재판부에 탄원서를 냈습니다. 네네. 이 내용 함께 짚어주시죠. 사실 뉴진스 멤버 5명은 이 내용을 보면 자기는 이제 민희진 대표랑 계속 같이 가겠다라는 네. 의견이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 부모님들도 같이 가겠다라는 의지들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지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게 지지의 차원을 좀 넘어설 수 있는 게 뭐냐면 예. 사실상 이제 민희진 대표가 빠져나가면 네. 여기서 이제 하이브에서 예를 들면 뭐 주총에 의해서 이 네. 대표직을 상실하게 된다거나 이렇게 되면 네. 그 파장이 뉴진스한테 바로 직격탄이 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죠. 예, 그래서 물론 하이브 입장에서는 뉴진스는 우리 예. 같이 팀이기 때문에 네. 같이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네. 분명히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라고 뉴진스도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뉴진스의 존재 자체에 민희진 씨의 지분도 상당히 있다는 것들을 좀 이제 이 판단 안에서 좀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예. 근데 또 하이브 방시혁 의장도 재판부에 탄원서를 네. 제출했습니다. 근데 하이브가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 좀 영향력이 큰 만큼 파장도 커질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시혁 의장이 내놓은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되게 흥미로운 얘기인데 한 사람의 악의적 행동이 시스템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사태를 한 사람의 악의적 행동으로다가 이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 약간 돌출 행동으로 보고 있다는 거고 예. 이 방시혁 의장은 이걸 시스템 차원에서 이걸 보호해야 돼. 시스템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어떤 의미냐면 방시혁 의장의 접근 방식은 상당히 경영적인 접근 방식을 하고 있는 거고 예. 그다음에 민희진 대표의 지금 어떤 이야기들은 약간 아티스트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한다고 네, 볼 수 맞습니다. 있겠죠. 그래서 이게 둘의 입장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경영 차원에서 보면 시스템 전체가 잘 굴러갈 수 있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수익을 아주 최대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나가는 이런 선택들을 하는 건데 민희진 대표 입장에서는 아티스트들이 계속 상생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아티스트들이 나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다양성이 확보돼야 된다. 예.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나온다는 거죠. 너무 예. 다른 의견이네요. 완전히 다른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앞으로 이 사건도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는데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